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공법을 공부하겠다, 개별법을 공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동산은 민법에서는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률, 정착물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수목까지도 전부 다 임목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부동산이 이 토지하고 그리고 건축물만을 규율합니다. 요것만 공부한다 하는 이런 개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농지법까지 특징이 뭐가 되냐면, 제1조는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재정 목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토를 계획 잡고 이용하면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난개발이 방지된다 이런 내용이 주목적입니다.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고 관리하자 하는 내용들을 규율해 놓고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2조가 이게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용어의 정의,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총칙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법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용어의 정의가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총칙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칙이 나오겠죠. 각칙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2조, 제3조 해서 제7조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제7조의 법조문이 쫙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부동산 공부는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고 수치까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이런 형태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예의적인 규정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나열할 때는 나열할 때는 이런 형태로 써요. 요걸 뭐라 하냐면 동그라미 1, 2, 3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항이라고 그래요. 항. 그래서 제7조에 1항을 보세요 하면 이걸 보는 겁니다. 3항을 보세요 하면 이걸 보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항에서 이 공법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세분되어지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그때 더 세분할 때는 이제 이렇게 써요. 아라비아 숫자를 이런 형태로 6, 7, 8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래요? 호라 그래요. 호. 자, 그러면 법조문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법조문 제7조 3항에 5를 보세요. 5 안 썼네. 꼭 어떻게 그걸 지부다냐. 8호를 보세요 하면 이걸 보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가 필기할 때하고 달라요. 우리 필기할 때 보면 1번 이렇게 쓰고 나머지 이렇게 쓰죠, 주로. 그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법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걸 항이라고 그러고, 동그라미 없이 되어 있는 걸 호라 그래요. 항 밑에 호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8호에서 더 내용을 세분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나다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까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법조문에 나오니까 그런 거야. 책에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바로 봐요. 제7조 제3항에 제8호에 나목을 보세요 하면 이걸 보는 거야. 법조문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호고, 이렇게 가나다로 되어 있는 건 목이에요. 그래서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이 한 20개가 되는 거예요. 20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가나다라부터 쭉 시작하다 보면 우리 자음수가 히읗까지 해서 몇 개예요? 우리나라 국어의 자음수가 몇 개야? 알파벳 수는 아는데 우리나라 자음수와 모음수를 몰라요. 자음수 몇 개야? 기억부터 시작하면 세어봐 빨리. 14개죠?
14개밖에 규를 못하죠. 그러면 15개, 14개밖에 규를 못해요. 그러면 15개부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15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옳지, 건어들으러 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냥 한번 오늘 생각해 본 거예요. 아, 대단해요, 응용력이.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건어들으러 가는 거야. 건어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 어디 가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 그랬어. 내가 어떻게 알려줬냐면 유행가로 가요. 유행가로. 가나다라마바사 카짜파타파하 의해 의허 가버리면 돼. 이걸 건어들으러 가요. 건어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음을 보면 아가 있고 야가 있고 여, 오, 요, 우, 이 이렇게 있죠. 이건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걸로 갔네요. 이중모음은 이 법률 용어로 쓰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건 이중모음입니다. 야 한번 해보세요. 야 하면은 끝에 끝나는 말이 아로 끝나요. 한번 해봐요. 야 해봐. 왜 아라 그래? 끝에 끝나는 말 보세요. 아가 되지? 이런 걸 이중모음이라 그래. 이중모음은 법률 용어로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 하다 보면 어로 끝나요. 요 하다 보면 오로 끝나요. 재미없죠? 요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보고로 나열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조문을 쭉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재를 읽으면서 이해를 갖다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가목 및 사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목 또는 사목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목 내지 사목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구분이 가야 돼. 이 구분이 가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 해버리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 자, 여기에는 지금 틀리는 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밑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또는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내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다. 다 틀리겠다. 아니면 뭐가 같겠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2, 3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각각 다 다르다. 뭐가 똑같고 뭐가 틀리다. 아니면 다 틀리다. 또는 하고 뭐하고 같을 것 같아? 내지하고 같을 것 같아? 미슨 앤드야? 오, 예. 좋아요. 오늘 영어 드네. 또는 5어야? 내지가 뭐냐고? 젊어서 몰라요.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다방이 많았어. 그래서 거기 가면 이사장님 오셨군요. 커피 한 잔 내지. 비 오는 날 가잖아요. 그러면 쌍화차 한 잔 내지 해서 내지야. 요즘에는 다방이 없죠.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지 막 이런 게 생겨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하더만 젊은 대학생들. 이 내용이 다 달라요. 밑와 고는 이 구분 가야지. 이 오늘 구분 못 해버리면 이 뭔 말인지 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 막 이런 말이 나온다고.
뭔 말인지 몰라. 밑와 고는 이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뜻이야. 둘 다. 그러니까 가목하고 사목 이 둘 다 이 뜻이에요. 둘 다 모두 해당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또는 들어가죠. 오어가 들어가면 영어도 알고 있어. 아이고 대단해. 이게 들어가면 가목이나 사목 중에서 가사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내지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부터 뭐뭐까지 이 뜻이야. 그러니까 가목부터 사목까지 이 뜻이야.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마, 파, 사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정리돼요? 이 내용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지난주에 풀었던 거 조합 설립 동의요건 이런 게 나와. 이런 얘기가 나와. 토지 또는 이렇게 걸린다고.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이렇게 걸려.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밑은 밑하고 또는하고 크로스되면 틀려. 이게 바꿔주면 틀린다고. 밑이 들어갔으니까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하고 충족이 돼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또는으로 걸리고 있다고. 이 내용이 또는으로 걸리니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도 되고, 이건 빼버리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게 되면 조합 설립이 된다는 얘기야. 해석 가능해요? 너무 빨리 했나? 테이프 늘어지는 속도래요? 이해 가요? 이해 못했다. 여봐요. 밑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둘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둘 다 충족해야 돼. 이렇게 이게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보니까 이 안을 보니까 또는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나 둘 중 하나만 되면 돼. 충족을. 그래서 이렇게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돼도 조합 설립가 떨어지는 거고, 토지는 빼버리고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조합 설립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이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과, 와, 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둘 다 밑 이렇게 들어가면 밑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와, 고 이렇게 들어가면 둘 다 충족해야 돼. 이거하고 이걸 충족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건축물이야. 그런데 이거와 이걸 충족해야 하는데 이 안을 보니까 또는 연결된다는 얘기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 그러니까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야.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토지에 정착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요? 해석? 어때 분위기가 너나 이해해라. 이런 분위기야. 이해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구분이 안 가면 뭔 말인지 몰라. 읽어도 머리가 정리 안 돼. 머리에 정리가 안 돼. 이거. 이제 우리 혼자 가정학습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이제 설명들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각종 무슨 공고한다, 고시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행정행위니까 오픈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고, 인가, 허가 이런 말 나오면 다음에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 행정용어가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밑와 고 이런 건 둘 다 필요한 것이고,
오어가 들어가면 또는이 들어가면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내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 공법 중에서 6개의 법률 중에서 맨 처음 우리 하루 완성 그 책을 한번 펴보면 맨 처음 나오는 법이 무슨 법이다? 옳지. 3쪽 3페이지. 자, 다시 한번 불러요. 무슨 법률? 국토의 옳지. 다시 한번 옳지. 다시 한번 약식 명칭이 뭐라 그랬다? 제명이? 옳지. 국토계획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3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제정돼서 시행됩니다. 요 전에는 그러면 어떠한 법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 전에는 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 관리법이 있었어요. 자, 여기 있었다.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이런 법률, 이런 법이 바로 공법에 해당이 된다. 법전이 없는 개별법. 그런 것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 120개 정도가 있고, 이걸 다 시험 범위로 하지 않고 6개만 우리 시험 범위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좀 이거 봐요. 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나온다 그래. 네,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자고. 도시계획법은 말이죠. 계획은 어디에 잡는 거다? 그렇지. 계획 잡을 때, 다시 말해서 개발할 때 계획 잡는 거죠. 그래서 시골은 뭐 이건 보존 목적이니까 시골에는 계획 잡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계획은 도시에만 잡혀 있었어요. 개발 이용하는 이 도시 지역에만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준농림지역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 시골도 도시지역에 준해서 시골 사람들도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 시골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논밭 있는데 덜렁 아파트 한 두 동 들어와요. 막 10층 15층 이런 아파트가. 시골에도 유인력을 이용해서 우리 일 좀 한번 해보자. 농한기 때는 이렇게 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시골에 숙박시설인 이런 모텔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도시지역에 준해서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이러한 시골의 땅들은 좀 토지 효율성을 좀 높이는 거죠. 도시지역에 준해서 이용을 좀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준농림지역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리고 공장이나 모텔 등이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게 바로 준농림지역 제도 하에서 들어왔던 겁니다. 199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들어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난개발은 뭐냐? 충분한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우죽순격처럼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학교는 없는 거야. 논두렁으로 해서 쭉 학교를 가요, 어린애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안 되겠다. 이제는 계획을 잡는데 도시지역만 잡을 게 아니고 이걸 없애버리고 이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먼저 계획을 잡고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난개발은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도시지역만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는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전부 다 계획 잡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난개발은 없다. 그래서 2003년도로 TV를 켜보면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이전에는 굉장히
TV를 한번 켜면 무조건 난개발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들렸었던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야. 이 국토를 계획 잡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게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 국토계획법률 이해를 잘하고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다른 생각이 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들 하고 있다고.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고 있어. 또는 초등학교 모임에 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나를 속이시는 분들이 있어. 몸은 여기에서 분명 설명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집에 가서 할 거 다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자, 봐. 국토를 계획 잡는데 국토를 계획 잡는 방법이 이 단위가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게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토를 계획 잡는데 우리 전국토를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둑판처럼 돼 있다고. 성남시, 그 다음에 옆에 무슨 과천시, 안양시, 그 다음에 오산시, 그 다음에 화성시도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성군도 있고 이천시도 있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쭉 전국토가 속초시까지 해서 목포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시군으로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연접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도는 지금 아무튼 뭐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다 붙여버리면 특별자치도가 딱 붙어 있겠죠. 특별자치도, 자치도, 그리고 시군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전국토가.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나 이해해 줘야 돼. 이 전국토를 보면 바둑판처럼 돼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딱 붙여버리면. 그러면 이 단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아요. 자, 그러면 성남은 성남대로 잡고 여기 화성은 화성대로 잡고 오산은 오산대로 잡게 되면 전국토가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다시 봐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분당에 있는 우리 하나고시학원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전부 합격해야 돼. 전부. 이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개개의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나만 합격하면 되는 거야. 나만 합격하면 다 합격하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이 국토를 계획 잡는 방법이에요. 자, 다시 가.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 것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국토기본법에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다고. 여기에 보면 시도 종합계획이 있고 시군구 종합계획이 별도로 또 있어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데 국토를 계획 잡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거야.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군을 단위로 합니다. 이게 도시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시군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시야. 그 다음에 군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계획을 잡다 보면 전 국토가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힌다는 얘기야. 이 말 이해 가요?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하면 무조건 도시군수라고 해줘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시자, 시장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땡. 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 이런 건 도시다,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다. 뭐가 도시다? 서울특별시가 도시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에서 뭐 도로 깐다. 뭐가 이제 뭐 이
각종 이제 어떤 행정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무슨 놈의 뭐 기반시설이 설치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행정 계획은 전부 다 강남구의 행정 계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울특별시의 계획으로 나와줘야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자, 다시 갑니다. 이 말 이해를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개발행 허가권자가 누구 해도 그 유효해야 되고, 유효했다고 들어가냐 이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정리 안 돼. 이해를 해주고 접근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요. 국토를 계획 잡는데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성남시만 잡으면 되고, 안양은 안양시만 잡으면 되는 거야, 계획을. 과천은 과천만 잡으면 되고, 하다 보면 연결해 보면 전국토가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히는 거다. 나만 합격하면 되는 거야. 이게 국토계획 법률이야. 우리 모두 합격하는 것은 이거고, 이건 나만 합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별로 모든 계획이 잡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라고. 잘 보세요. 도시군 계획이 뭐냐?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야. 풀었으면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계획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우리 전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 게 아니고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다 보면 전국토가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히는 거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권자다 하면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누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대답한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어요? 구청장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행정계획 수립할 때 국토계획 법률에서 행정계획 수립할 때 구의회의 의견을 듣자 이 지문이 떴어. OX. 아예 구는 도시가 아니라니까.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그 지문이 떴다고.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가요. 우리 도시군 하면은 어디를 얘기해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다시 갑니다. 도시군을 뭘 도시군이라고 해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여기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을 뭐라 그러냐면 장자만 붙이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시장군수 이렇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각종 인허가권자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도시군이 뭐예요?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안 보고 자천장 보세요.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자, 이걸 갖다가 너무 기니까 제가 도시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장군수인데, 결론적으로 시장군수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도시로 잡고 이걸 군수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군수 하면 이제 장을 붙여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표현하고,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너무 기니까.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가요. 도시군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 도시군수 한번 해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나갑니다.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나라는 행정조직 자체가 말이죠. 자, 이것도 이제 이 복층제 행정 조직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나라 행정 조직은 행정 조직은 복층제 행정 조직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중층제라고 표현을 하죠. 듀얼 시스템을 가지고 나오는데, 즉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게 광역자치단체 하면은
뭐를 얘기하느냐? 시도를 얘기합니다. 기초자치단체다 하면 요 밑에 있죠. 시군구를 이야기하겠죠.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면 손을 번쩍 들어야 돼요. 네? 이해 안 가면 지금 법조문이 아닌 건 이해 안 가면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다른 생각이 나면 갑자기 또 다른 생각 나잖아요. 손을 번쩍 들어요. 나 다른 생각 좀 하고 공부합시다. 그럼 제가 그 시간을 갖다 드릴 거야. 갑자기 내가 초등학교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하고 시간 드릴 거야. 다만 11월, 12월만, 여기 11월하고 12월 다음 달까지만 그렇게 시간 드릴 겁니다. 1월부터는 다른 생각하는 거 용납이 안 돼. 11월, 12월은 휴대폰 받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1월부터는 받으면 안 돼. 공포 시간에만. 얼마나 편해. 16문제만 맞추면 합격하고. 제일로 쉬운 과목이다 이게. 이런 걸 갖다가 듀얼 시스템에서 복층제 또는 중층제 행정조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시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가 시도가 몇 개나 있어요? 한번 세어봅시다. 몇 개가 있을까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17개. 자, 지금부터 17개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시가 있죠. 서울이죠. 광역시가 있죠. 인천이죠. 특별자치시가 있죠. 세종시에 특별자치도가 있죠. 제주, 그리고 도가 있어요. 됐어요? 이게 17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음에는 이거 안 해. 제가 1월달에 이거 안 해요. 1월 가면 이거 해서 보이겠지. 딱 한 번 할 거야. 한 번. 그때 해야 될 내용이 많아.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자고. 이제 1월부터는. 지금 11월, 12월은 워밍업 단계니까 우리 1월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워밍업 단계야. 특별시가 서울 한 곳 있죠. 서울 한 곳이 있어요. 광역시는 몇 곳이에요? 우리나라 광역시 몇 곳? 6곳이죠? 자, 위에서부터 쓰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옳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위에서부터 쓰자니까.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6개 맞아요? 6개 맞죠? 6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 한 곳이에요? 한 곳이죠. 특별자치도 제주 한 곳입니다. 자, 도 보겠습니다. 도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게 8곳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도 중에서요. 우리 일반 행정도 중에서 우리 보면 어느 도가 가장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이 넓을까? 이게 아시는 분은 껌이라도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 드려야겠다. 어느 도가 가장, 딱 한 번만 해. 처음부터 다 읽지 말고 딱 찍어. 제대로. 오늘 제대로 찍으면 컨디션이 좋은 거야. 어느 도가 가장 행정구역 면적이 넓겠어?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두드려보면 나와.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다. 경상북도가 가장 넓어요. 경상북도.
왜 경기도가 그렇게 좋아? 경상북도가 가장 넓어요. 제주도 면적이 넓게, 서울 면적이 넓게. 왜? 서울은 막히니까 넓게 보이는 거야. 차가. 참. 서울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 제주도 면적이 180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368, 3배가 넓어. 제주도가. 서울이 넓은 것 같아? 서울은 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20km 세로로, 가로로 30km 가면 끝나버려. 이게 600제곱킬로미터가 나오거든.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서울 면적이라고. 정확하게 605제곱킬로미터. 제주도가 훨씬 넓어. 제주도가. 자, 봐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요. 세어봅시다. 8, 9, 10, 17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특별시에는 이렇게 자치구만 있죠. 28개 자치구만 있어요. 서울에. 그죠?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구, 남구, 서구 구 있죠? 구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강화군, 백령도에 있는 옹진군이 있어요. 그래요? 군이 있다 없다? 있다. 옹진군, 강화군 이렇게 되는 거야. 대전은 구만 있어요? 자치구죠. 자치구예요. 여기서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생각 안 나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재미없고. 다른 데서는 많이 웃어요. 여기서 다른 데서는 수준 낮은 개그를 해도 엄청 웃어. 여기 기흥 아이씨만 통과해도 엄청나게 막혀있어요. 웃느라고. 광주광역시에는 광산군이 광산구로 바뀌었어요. 구만 있습니다. 자치구. 대구는 달성군이 있어요. 군이 있죠. 자, 울산에 울주군이 있어요. 부산에 기장군이 있어요. 자치구 말고도 이렇게 군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데 군은 도시다 도시가 아니다 배웠으니까. 저쪽 도시다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광역시가 도시지. 근데 이 군은 이 군은 도시군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체적으로 행정계획이 나오는 거야. 도시군. 이 군은 경기도에 지금 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에 군이 딱 3군데만 남아있죠.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3군만 남아있어요. 전부 다 경기도는 시야.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경기도를 차 몰고 돌아다니다 보면 시시해. 안 했어야 되죠? 안 했어야 되는데 좀.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군은 말이죠. 광역시군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이 군에는 가로 열고 광역시군은 제외한다. 이 말이 떠요. 그 말 뜨는 이유 알겠어? 광역시군은 도시가 아니라니까. 광역시가 도시니까.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도로 깔겠다는 계획은 강화군의 계획으로 나와. 인천광역시 계획으로 나와. 인천광역시 계획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나 양평군이나 가평군에 있어서 도로 깔겠다는 계획은 군 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이 말 이해해요? 자, 한번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개의 요 이제 시도가 있는데, 잠깐 이 부분 봐야 돼.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이 도는 말이죠. 요 밑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시군구를. 자, 그런데 이 부분 볼 거예요. 특별자치시, 세종이에요. 세종, 특별자치시죠? 이 특별자치시인 이 세종은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밑에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없어요. 따라서 바로 시군구 밑에 뭐가 있냐면 읍면동에 걸리겠죠. 읍면동에 걸려요. 이 특별자치시인 세종은 말이죠.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바로 읍면동에 걸리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단층제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요. 자,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바로 조치원읍에 걸립니다. 조치원읍에 걸려요. 자, 장군면에 걸립니다. 장군면에 걸려요. 그리고 연서면에 걸립니다. 바로 연동면, 연남면에 걸립니다. 바로 이렇게 걸려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한솔동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한솔동 이렇게 나오죠. 종촌동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동 이렇게 나와요. 고운동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걸려요. 자, 그러면 단층제 행정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단층제 행정조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복층제 행정조직에 비해서 단층제 행정조직은 장단점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우선 장점을 한번 볼까요? 장점?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이것만 두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특별시 뒤에 바로 강남구를 종로구를 두지 않습니다. 종로구를 두지 않고 바로 가유동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를 두지 않고 바로 여의도동에 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에? 그럼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없애버렸어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버렸어. 뭐가 좋을까? 장점이 뭘까? 행정이 빠르다. 행정이 빠르다. 업무의 과다. 그런 거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가장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구청 자치구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으냐? 800억 이상이 들어요. 보통 여기도 수지구청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6, 700 들을 거예요. 억을. 그러면 28개 자치구를 갖다가 곱하기 28개 해봐.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략될 수 있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써도 충분히 남아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장점이 이렇게 비용 절감이 장점이 되겠고, 단점은 업무의 과다. 업무를 과다하게 이게 부과하다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야 돼요. 원래 건축허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거든. 시장구청이 건축허가권자야. 이제 건축법에 가보면.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가 없잖아. 세종은. 그래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잖아요. 건축허가 한두 건이냐고. 그러면 다른 일 하지 말고 건축허가만 내? 이 사람 도장만 찍냐고. 도장만 찍어도 하루 종일 찍어야 돼. 세종시장이. 그래서 유임을 하게 됩니다. 유임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업무에 있어서의 책임 추궁이 조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어떤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읍장이나 면장, 동장 등은 5급 사무관급으로 칩니다. 5급 사무관. 내가 면장이다 하면 사무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좋아해. 자기네들 알거든. 동장님 오셨으면 무슨 동장 잠바나 입고 다니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사무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사무관급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종만큼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조치원의 읍장은 사무관이 아니에요. 4급 서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를 갖다가 이때 민원봉사 사무실을 별도로 차려서 꾸려서 이용을 하고 있고, 자, 아무튼 이쪽에 보면은 대표 동의다 해가지고 4급 이런 서기관들이 와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하겠다는 이런 취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단층제 행정조직으로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게 성공하게 되어지면 예산 전략해야 되니까 이거 구청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구청을 없애지 못하는 것도 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내가 이게 나한테 수발드는 사람한테 하나씩 뭘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뭘 챙겨주다 보니까 이러는 거야. 여기에 구의회가 등장하지 않거든. 공부해보시면 알아. 구의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구의회를 갖다가 없애버리자 그랬어.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못 없앤 이유가 없애버리자 한 게 4, 5년 전에 있었거든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세비만 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6, 7천 타가거든요. 그 의회가. 그냥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뭐 이게서 뭐 누구 가가지고 누구 후보를 갖다가 국회의원이라고 누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 공천 줘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식솔 챙겨주려고 이걸 없애지를 못하는 거야. 참 부작용이 많아요 이게. 아무튼. 자, 그래서 자, 좋아요. 아무튼 여기는 일단은 세종만 유일하게 단층제 행정주의를 가지고 나온다는 걸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특별자치도 제주입니다. 이 제주도 할 때는 이 도였어요. 그런데 별도로 떼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도하는 일반 행정도하는 별도로 다른 국제 기준을 적용시키는 곳입니다. 국제 기준을 적용시키는 곳이에요, 제주가. 그래서 제주는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냐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게 국제 기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중국의 홍콩으로 알면 돼요. 대한민국의 제주도는 중국의 홍콩이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인민제도가 시행이 됐었죠, 처음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50만 불입니다. 이 TV나 이 신문 등에서 나오는 걸 보면 5억이라 그러는데 5억이 아니에요. 이게 달러입니다. 달러. 50만 달러. 그러니까 1200원 정도 간다면 한 6억 정도 되겠죠. 50만 불 이상을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주도에 투자를 하면 F2 비자가 나와요. 이건 거주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5년 이상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면 F5 비자가 나와요. 영주권이 나와버립니다. 영주권. 자, 그래서 이게 투자인민제도가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뭐 요즘에는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중국 간판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들어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이 좀 많죠. 그래요. 이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기준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예전에 일반 행정도인 이 도와 똑같았을 때는 말이죠,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농담으로 나 해외 갔다 왔어. 어디? 제주도? 그러면 웃었어요. 인정을 못했습니다. 해외라고. 지금은 해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국인으로 봐요. 우리를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패스포트 여권이 없어도 우리가 면세점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면세점 활용 못해요. 원래 뭐 공항 가가지고 면세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제주는 국제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국인으로 봐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영어를 사용하세요. 택시 뭐 이런 거, 버스, 오예 이렇게. 자, 이게 면세점이 이제 우리를 외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면세점에 가면, 공항 면세점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면세점이고 이쪽에 이제 쭉 뭐가 있냐면 벤츠가 이렇게 앉아 있는 공간이 나오죠. 가장 인기 있었던 곳이 제주도의 면세점에 뭐가 있냐면 담배가게입니다.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그래서 담배를 파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제주 공항에 면세점에 가면 우리한테 팔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가 항공이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 담배를 말이죠, 한 10보루 이상만 사오면 그래가지고 한 4만 5천 원을 4만 원에 팔아요. 한 5천 원 깎아주고. 그러면 비행기 라운드 티켓의 비용이 나와버리는 거야. 왕복 티켓에. 이걸 정부에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가서 면세점에서 담배를 사는 사람은 두 보로 이걸로 한정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지금 면세점 가서 두 보루까지만 가능해요. 제주도에 가면. 예전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최근에 그게 나온 내용입니다. 규제가. 그래서 두 보루를 더 사는 방법. 여기에서 두 보루 사고 여기서 두 보루 사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끼고 가서 한번 사고 여기.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고 가고 머리 빡빡 깎고 한번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비행기표를 다시 아무튼 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해야 되겠죠. 돈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도 내에는 시군이 있다라는 말,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